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전기차도 종류가 많습니다. 승용차, 상용차, 버스, 트럭, 2륜, 3륜 등 어디서 제일 먼저 침투율 100%를 달성할까요?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4년 올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약 1700만 대에 달해 다시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자동차 5대 중 1대가 전기 자동차로 예정되어 있으며 EV의 부상은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의 전동화, 배터리 사용을 알아볼 것인데요. 전기차도 중고차가 있습니다. 24년 4분기 중고차 보고서를 보면 중고 EV 판매량은 이제 모델 Y와 모델 3를 제외한 모든 새로운 EV 모델의 판매량을 넘어섰습니다. 전기자동차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중고 전기차의 보급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23년 중고 전기차 시장 규모는 중국 80만 대, 미국 40만 대,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전역에 45만 대 이상입니다. 중고 전기차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 이외 신흥 경쟁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중고 전기차의 국제 무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전소 시장도 커집니다. 지도는 강남역 전기충전소 현황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더 많아질 겁니다. 설치된 공공충전소의 전 세계 수는 2022년에 비해 2023년 40%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속충전기의 성장률이 완속충전기의 성장률을 능가했습니다. 주요 EV 시장에서는 목표 때문에 충전소 설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중시장에서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고 더 긴 여행을 가능하게 하려면 공공충전 인프라에 대한 광범위하고 저렴한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 발표된 정책 시나리오에서 EV 침투율에 도달하려면 공공충전이 2035년까지 6배 증가해야 합니다. 현재 전기차 침투율 하면 패신저카, 승용차를 말합니다. 현재 신차 판매의 18%죠. 옆에 밴과 트럭, 대형차입니다. 4%밖에 안 됩니다. 근데 버스는 26%입니다. 아주 큽니다. 2륜, 3륜 47%고 3억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기차 침투가 처음 100% 가능한 곳이 버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밴이고 80% 이상은 2륜차, 그 다음 트럭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승용차가 가장 늦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대형 트럭 경우에는 수소 구동이 먼저 될 것으로 봤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느립니다. 전동화도 4%밖에 안 되죠. 하지만 향후 승용 부분보다 더 급격히 전동화되리라 봅니다. 사진은 트럭에서 배터리 교체를 하는 모습입니다. 교체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트럭, 대형 버스 등 더 많은 전기 대형 차량이 도로에 등장함에 따라 특별히 구성된 유연한 충전이 필요합니다. 23년 전기버스는 전체 버스 판매량의 3%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트럭 판매량은 22년 대비 35% 증가해 중국 트럭 판매량의 3%, 유럽에서는 1.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전기버스는 정책상 2035년까지 7배, 전기 트럭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엄격한 배출 기준에 따라 약 30배 증가합니다. 이렇게 배치되려고 하면 2035년까지 충전 용량을 20배로 늘려야 할 수 있습니다. 충전소뿐만 아니라 장거리 트럭 운송이 가능하도록 주요 운송 경로에 따라 충전 용량도 20배 증가해야 합니다. 대용량의 충전의 증가는 더 큰 유연성과 재생 가능 에너지 통합 기회와 함께 전력망 확장과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대형 트럭에 맞는 고속 충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40분이 필요한데요. 그림과 같은 배터리 교체 방식을 적용하면 평균 5분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실 대형차는 수소가 유리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수소는 인프라를 준비하는데 시간과 대형 투자가 필요합니다. 현재 배터리가 워낙 싸졌기 때문에 이제 수소를 기다릴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 LG 엔솔이 참여하는 바스 공동협의체가 발족될 예정입니다.
배터리를 교환할 때 잔존 에너지 양 등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바스 배터리 교체 시스템은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길 전망입니다. 이 방식은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배터리 교체 시장이 커지면 전기차 가격도 내려갈 것입니다. 차주가 배터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개념이 바스의 핵심입니다. 자, 결국 전력 부분의 배터리 저장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23년 상용화된 에너지 기술 중 가장 빠르게 성장했으며 설치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규모의 배터리 프로젝트, 백그라운드 전력용 배터리, 미니 그리드, 태양광 홈 시스템에서 배터리 저장 ESS는 강력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총 42기가의 배터리 저장 용량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면 전력 안보상 에너지 저장 용량을 6배 늘려야 합니다. 새로운 태양광 및 풍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에너지 저장 용량은 2030년까지 1500기가로 증가하게 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스토리지는 이 성장의 90%를 차지하게 되며 2030년까지 14배 증가하게 되죠. 나머지 10%는 플라이힐, 압축 공기 등 다른 방식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SS 배치가 2030년까지 연평균 25%씩 계속 증가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 입안과 배터리 업계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림은 미국에서의 전기 생산을 담당한 에너지원 변화입니다. 2020년 천연가스의 붐이 있었죠. 2023년은 태양광입니다. 그리고 24년 배터리 ESS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가장 많은 새로운 전력 생산량을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태양광, 풍력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ESS 배터리 저장 시스템이 큰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승용차 침투율 중 북미, 미국이 저조한데요. 캐나다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캐나다의 EV 판매량은 23년 1분기에 비해 24년 53% 급증했습니다. 전기차는 24년 1분기 판매량에서 11.3%를 차지했는데 이는 23년 1분기 8.6%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캐나다 전기차 판매량의 약 75%가 BEV, 25%가 PHEV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이 의도적으로 생산되는데요. 맥킨지 연구에 따르면 미국 EV 구매자 중 거의 40%가 내연기관 자동차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EV 소유자들에게 내연기관 자동차로 돌아가고 싶나요? 하고 물으면 실제 그런 EV 구매자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로에서 테슬라나 EV 전기 자동차를 점점 더 적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전기차를 보고 있습니다. 전동화의 확장에서 테슬라는 전기차 생산 기업인데 영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한국의 현대, 삼성, LG, SK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이것을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데 2006년 전기차 생산, 2016년 자율주행 공개, 2023년 에너지 전환을 말했고 여기 자율주행을 빼면 배터리로 운영되죠. 사실 자율주행도 전기로 운영되지만 그리고 다시 24년에 마스터 플랜 4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성 전환으로 예상되는데요. 그것은 AI가 장착된 로봇이겠죠. 결국 로봇 공학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될 것입니다. 여기도 배터리 및 전동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림은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 팩토리와 전기차 조립 예상 지역입니다. 아르곤 연구소에서는 2030년까지 1.5TWh 연간 배터리 생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모든 차량을 전기화할 수 있는 만큼 꽤 큰 생산량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터리가 남아날까요? 근데 사실 배터리를 잘 만드는 기업도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지금은 배터리가 남아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고 다시 배터리가 부족해질지도 모릅니다. 배터리 및 전기차, 전동화 사항을 다양한 영역에서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